여러분 안녕하세요. 홈스탠다드 부동산의 존키입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 은행의 파산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 캐나다 부동산 상황 이런 거를 주제로 잠깐 이 얘기를 해보려고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잘 아시지만 뉴스에 많이 나왔고 실리콘밸리 그 뱅크가 파산을 하면서 그 은행에서 정부에서 그 은행 자산 280조를 압류했다. 그리고 그거를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말에 급하게 막 그 연방 정부에서 발표안을 내놨고, 월요일이 되면은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은행으로 달려가고 이제 아수라장이 될 것 같은 걱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주말에 급하게 막 그 할머니가 나오셔서 어 예금자는 이상 없이 다 보호된다. 이런 발표를 했고, 돈도 이상 없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제 그 은행이 결국은 파산되게 된 그런 원인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은행의 부실 채권이랄지, 부실 채권이 발생한 이유는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제 이자가 상승하면서 그 부담이 커진 그 채무자들이 돈을 제때 못 갚았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그런 디폴트가 생겼다든지 여러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고, 또 한 가지는 국채를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서 돈이 묶이고 실패를 했다. 국채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한 투자로 생각이 들죠. 근데 국채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국채라고 하는 거는 초반에 우리가 이제 어떤 발행가가 있어요. 발행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10년 만기인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자가 굉장히 쌌었잖아요. 그러니까 1%의 이자를 준다 하면은 1%를 10년간 계산해서 그거를 감안해서 미리 선 이자를 뗀 금액 자체를 발행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식 말로는 미리 선 이자를 떼는 거죠. 그러니까 발행가가 훨씬 낮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던 것이 이자가 이제 자꾸 올라가니까 이자를 많이 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떼니까 지금 당장 발행가는 더 낮아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 그걸 팔려고 하면은 그 상품이 지금 그거하고 훨씬 더 안 좋은 조건으로 팔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샀을 때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자체에 투자가 실패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국채라고 하는 가장 안전한 투자를 했고, 과거에 리만 브라더스랄지 이렇게 해서 이상한 서프라임 모게지랄지 이런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장난치던 그런 것도 아닌데, 지금 이자 상승으로 해서 그거가 타격을 본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1차로 지금 피해를 본 상황이에요. 이것이 이제 단순히 이 은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 여러 은행들, 아니면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같이 돌아가니까 많은 은행들의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이게 이제 급히 진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금자 보호를 하겠다. 그리고 근데 이 예금자 보호를 하려면 결국은 파산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돈이 없고, 물론 이제 갖고 있는 건 있어요. 갖고 있는 건 이제 일시적으로 무슨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뱅크런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러면서 또 구제금융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결국은 그 국채를 액면가로 사주고 그런 얘기는 그 차액에 대해서 결국은 정부에서 부담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에서 그거를 계속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재정이 계속 악화되고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자가 계속 올라가면 갈수록 지금 이런 문제는 계속 터질 거예요.
뭐 이거 다 예견된 일이에요. 예견된 일이고 그래서 국가에서 아마 미국에서 올리는 것이 아마 약간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은 오히려 이자를 내릴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처음으로 이제 터진 거죠. 저 은행이 터진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게 이제 그 실리콘밸리 쪽에서 그런 스타트업 쪽에 그 뭐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은행들이 오히려 뭐 지금 상황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릴 필요가 없고 뭐 오히려 그런 전통적인 은행보다 더 어떻게 보면 그런 경제에 아마 타격을 더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미국 연방 정부의 빚 또 그에 따른 캐나다 연방 정부의 빚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 제가 오늘자에 제가 이거를 찍으면서 제가 이걸 찍고 있는 게 지금 3월 13일 지금 몇 시야? 2시 낮 2시에 지금 이걸 찍고 있는데 지금 이걸 보면은 지금 미국의 빚이에요. 지금 이게 밀리언, 빌리언, 트릴리언 어마어마한 지금 이 빚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US 뎁트 클락이라는 데 가보면 계속 막 돈이 올라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시스템이 그 페드에서 그 돈을 발행하고 채권을 발행하고 여기서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 정부는 계속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빚이 뭐 무한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캐나다에 지금 이게 빚인데 이게 막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거를 제가 순간 캡처를 했기 때문에 이 글자가 이렇게 막 넘어가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1 트릴리언까지 이제 올라갔죠. 그 빚이 연방 정부의 빚이에요. 뭐 가계 빚, 뭐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지금 온 세상이 빚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빚으로 계속 돌아가는데 그러면 이 빚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빚을 탕감을 해주거나 아니면 빚을 낮춰줄 수밖에 없어요. 이 국민들이 살아가려면 또 세금 더 걷어야 돼. 이 빚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금을 계속하고 그래서 이제 뭐 캐나다 같은 데서는 뭐 빈집세 만들고 뭐 럭셔리 텍스 만들고 뭐 디지털 세금 만들고 뭐 별의별 이상한 세금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를 뭐 오늘 하는 이유는 믿을 사람이 없다. 믿을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도 못 믿는다 이거예요. 그냥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도생.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보면은 이게 이제 M2라고 해서 머니 서플라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머니 서플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캐나다 이건 이제 미국이니까 미국 정부에서 돈을 이렇게 해서 뭐 점점 통화량이 많아지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2020년도에 보시면 2020년도에 그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이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연방 정부에서 그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돈을 또 막 왕창 빌린 거죠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양적 완화를 해서 이만큼을 해서 그 위기를 넘기려고 했는데 이거는 해도 너무한 거지. 해도 너무한 게 지금 이거는 거의 뭐 한 30%막 이런 거를 한 2년 사이에 확 올라간 거예요 이게. 거의 완전히 30%가 넘죠 이게 지금 이 단계가 이만큼이 올라갔으니까 한 35% 정도는 올라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올려놓고 그 할배 자기가 돈 풀어놓고 인플레이션 됐다고 또 막 죽여. 그러면서 인터레스트는 확 올려가지고 불과 몇 달 사이에 막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여러 고통을 주잖아요. 제가 막 우스갯소리로 정말 악의 축은 북한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다. 이제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까지 제가 어떤 우리 그 에이전트랑 얘기하면서 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상황이 너무 지금 힘들게 돌아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저런 이제 은행이 이제 뱅크런까지 생기고 은행이 부도가 나고 이제 이런 일이 이제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같은 일반 개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부채가 많이 올라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채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정부에서는. 그렇잖아요.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야지. 내가 빚이 1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 세대의 1억은 어마어마하게 큰 빚이었지만 만약에 내가 1억의 빚이 있다. 그러면 그래 뭐 열심히 일해서 한번 갚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올해 열심히 일하자. 그때 예전 같았으면 그 돈이 아마 한 내가 어렸을 때의 1억이라는 돈은 진짜 아마 지금 현재의 수십억 정도의 가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제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거기다가 또 내가 넣어놓은 은행은 파산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은행은 이렇게 파산이 되면은 뭐 이런 경우에 지금 정부에서 지금 예금자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나왔지만 예금자 이게 지금 이 문제가 뱅크런이 생겨버리면 어떤 큰 은행도 버틸 수가 없는 게 그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7%밖에 안 돼. 돈을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들한테 이 돈을 받고 그 돈의 7%만 갖고 있으면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돈이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7% 이상만 모이면 이 뱅크는 돈을 줄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팔든지. 근데 어떻게 갑자기 팔려니 뭘 팔아? 그러니까 팔 것도 없고 그러면 이제 결국 부도가 나는 거죠. 현금 흐름이 막히면서 그렇다고 해서 은행에 무슨 부실이 엄청난 부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은행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미국 같은 데는 지금 7%의 그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캐나다는 지급 준비율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뭐 지급 준비 자체가 없다는 얘기가 은행에 돈이 뭐 없다는 얘기가 아니겠지만 어떤 법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컨트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은행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은행도 못 믿고 국가는 빚이 이렇게 많아지고 이 빚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내는 세금으로 커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면은 내 애들이 내야 되는 거죠. 이제 이거 계속 가야 되고 물론 이 정부에서는 그게 말도 안 되는 큰 빚이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점점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 트릴리언 그거 뭐 껌값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게 돈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결국은 돈은 계속 이렇게 통화량은 늘어날 거고 돈의 가치는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요번에 한번 저렇게 터지면서 지금 당장 그 3월 중순에 예정돼 있던 그게 원래는 0.5%를 올리려고 했는데 아마 그 정도까지는 못 올릴 것이다.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걸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진짜 시절이 굉장히 어수선한 시절에 우리가 와 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제가 재미삼아 이런 걸 하나 좀 올려봤어요. 이게 지금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그 피지컬 백이라는 건데 이 여기에 쭉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 거죠. 매달려 있어서 여기를 넘어가면 버텨야 돼. 어? 넥스트 라운드로 가려면 이걸 버텨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지금 저나 이 모든 이 우리들의 그 일반 서민들은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빠지면 안 돼. 빠지면 결국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낙오자가 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돈의 가치는 하락하고 이 정부에서도 결국은 중앙은행에서도 이자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지금 다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도 이제 요거 다음에 아마 제가 은행에 있는 사람이랑 한번 인터뷰 형식으로 한번 그런 모기지에 대해서 앞으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가 돈을 그렇게 풀어놓고 무슨 우리가 뭘 낭비를 했어요? 뭘 했어요? 어? 무슨 사치를 했어요? 뭘 했어요? 그냥 우리는 똑같이 살고 있는데 지그들이 돈 풀었다가 또 지그들이 물가를 올려놓고 이제 그 물가 잡는다고 또 우리 막 이게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 돈만 갖고 있어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불안한데 이 돈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돈을 은행에다 맡겨야 돼? 아니면 내가 주식에다가 또 뭐 해야 돼? 뭐 비트코인 하다가 또 까먹은 막
혼란 속에 있는 거예요. 혼란 속에. 제 생각에는 이럴 때는 롱텀으로 플랜을 짜야 된다. 지금 당장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살고 내가 갖고 있는 시드머니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떨어질 돈의 가치 하락과 어떤 이자가 다시 내려왔을 때 발생할 그런 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버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자세한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마다 이제 여러 플랜이 있겠지만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디테일한 전문가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그 홈스탠다드 중개인들과 상의하시고 아니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언제 여기 한번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제가 만드는 그런 영상들이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가기 때문에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